강태입니다. 저는 지금 집사람의 명령을 받고 대구에서 청도로 핫도그를 사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무슨 핫도그 하나 사러 대구에서 청도까지 가냐 하실 수 있는데 집사람의 명령이니까 따라야 되는 거고요. 이유는 없습니다. 농담이고 저도 근데 흔쾌히 기분 좋게 다녀오겠다 하고 나왔는 게 지금 11월에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제가 좋아하는 차 타고 잠깐 드라이브 갔다 온다는 생각으로 나온 거거든요. 저는 지금 M2 컴페티션 차량을 타고 있고요. 일부 튜닝이 돼 있긴 하지만 거의 순정 상태 그대로인 차량입니다. 제가 이 차를 23년 12월에 두 번째 차주로 업어왔고요. 첫 번째 차주께서 관리를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깨끗한 차 잘 받아와서 잘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이 차는 취향이 확고한 분들이 사는 차지 않습니까? 저도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차 저런 차 좋아하긴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차, 좀 엄밀히 말하면 아벤진 후륜구동 자동차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차가 이 차여서 사게 됐거든요. 21년도쯤이었습니다. 그때 BMW 드라이빙 센터라는 곳을 알게 되면서 좀 관심을 갖게 됐는데, 거기 가면은 이제 초보자 프로그램부터 조금 중상급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차량을 타보면서 한계 주행을 한다든지 위험한 상황에서 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안전한 환경에서 체험할 수 있거든요. 제가 21년도, 22년도 이때 조금 다녔었는데, 그때 드라이빙 센터에 이제 F바디 차량들, G바디 차량들 이런 게 좀 같이 있던 시기였습니다. 사실 당시까지만 해도 저는 BMW라고 하면은 운전이 재밌는 차, 핸들링이 칼같이 움직이는 차, 그렇게 머리로만 막연하게 알고 있는 수준이었는데, 드라이빙 센터 가서 프로그램을 스타터팩이든 M코어든 M드리프트든 직접 체험을 해보니까 와, 이래서 BMW 하는구나 라는 거를 그때 좀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차를 타보고 또 개인적으로도 자동차를 되게 좋아하게 돼서 자동차에 들어간 기술이라든지 산업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공부하고 나다 보니 취향이 좀 확고해지게 됐는데, 저는 작고 민첩하고 그래서 핸들링이 재밌는 차를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아벤진 후륜구동 레이아웃 중에 그런 차는 여러 가지 있죠. GR86, 미아타, M2뿐만 아니라 M3, M4도 되게 재밌는 차인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출력도 조금 어느 정도 있으면 좋겠고, 전장이라든지 휠베이스 조금 짧은, 예를 들면 제 기준에서는 전장은 한 4,500대 아니면 그 미만도 괜찮고, 휠베이스는 한 2,700 미만, 그 정도인 차가 제 기준에서는 되게 재밌는 차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종합해보면은 M2 차량이 좀 가장 제 취향에 부합하게 되는 것 같아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엔진에 들어간 기술을 되게 좋아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SO 엔진, 너무나도 완성도 높고 유명한 엔진이죠. 그리고 게트락 7단 DCT, 이 파워트레인의 궁합이 단순히 페이퍼 스펙뿐만 아니라 느껴지는 회전 질감, 다룰 때 반응성, 변속 충격, 엔진 이런 것들이 진짜 나무랄 데 없이 좋습니다. 물론 가상 사운드가 조금씩 들어가 있기는 한데, 기본적인 음색이 워낙 좋다 보니까 가상 사운드가 조금 얹어져도 굉장히 이렇게 조화를 잘 이루는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차체 사이즈에서 오는 민첩하고 재밌는 핸들링 감각, 이런 것도 제가 언급할 필요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증명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기왕이면 이쁘면 다홍치마라고, 이 차의 실내 디자인도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마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최신형 차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각자마다 좋아하는 그 시대라든지 그 시대의 특정한 모델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292M3를 좋아한다든지 1M을 좋아한다든지, 그보다 더 이전에 일본 차들 수프라라든가 닛산 GTR 이런 것들, 조금 예전 차지만 그 시대의 차를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동차뿐만 아니라 무슨 분야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본인이 조금 좋아하고 잘 아는 분야일수록 좋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그러니까 취향이 좀 확고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 F바디 M2가 가장 제 취향이 부합하는 자동차입니다.
저는 이 차가 또 마음에 드는 게 편의 옵션이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없다는 건데요. 이게 왜 좋냐면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좋습니다. 하나는 경량화, 옵션이나 기능이 별로 없다 보니까 들어가는 부품 수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큰 차이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몇 킬로라도 경량화는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부품이 적으니까. 그런 게 펀카를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메리트거든요. 이거는 제 가치관입니다만 펀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그러니까 뭐 1순위도 아니고 0순위로 중요한 거는 저는 경량화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차가 가벼우면은 운전의 재미와 관련해서는 거의 대부분 다 좋아집니다. 그래서 레이스카들이 경량화, 무게 줄이는데 목숨 거는 것도 그런 이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편의 옵션이 별로 없다 보니 조작을 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요즘 대부분 차들이 뭐 주행 보조 관련 옵션들은 되게 많이 달려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옵션들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저는 막 직접 운전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서 기본적인 크루즈 컨트롤도 사용을 안 할 정도거든요. 차선 유지 보조 이런 기능도 안 쓰는 게 제가 잘 조작하고 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데 자동차 스스로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차선 안으로 차를 밀어주는 그런 게 저는 되게 이질적이고 약간 좀 막말로 내가 잘하고 있는데 네가 왜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옵션이 저한테는 좀 이질적이고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약간 내 운전의 재미를 자동차가 방해하는 느낌. 그래서 저는 모든 주행 관련 조작을 직접 하는 걸 좋아하고 뭐 만지고 누르고 이러는 것도 직접 하는 걸, 물리 버튼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도 대부분 뭐 싸구려 플라스틱이라든지 뭐 조금 저렴하고 가벼운 소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도 펀카라는 운전의 재미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무조건 이런 게 좋죠. 괜히 무거운 가죽, 뭐 고급스러운 뭐 좋아 보이는 디자인 이런 거 별로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운전에 집중하면 별로 보지도 않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펀카에서는 가벼운 게 장땡입니다. 이제 도시 외곽길로 접어들고 있으니까 다른 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조금만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를 약간씩 높이더라도 차선 변경할 때 방향지 시등 꼭 켜주고 다른 차들에 너무 바짝 붙지는 않도록 하고요. 차량이 실내외에 약간씩 튜닝이 되어 있긴 하지만 거의 순정 상태 그대로입니다. 뭐 외부에서는 서스펜션, 지금 일체형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정 대비 차고가 약간 낮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휠은 순정 휠 그대로이지만 도색이 조금 더 짙은 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차량 컬러랑 좀 더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외장 컬러는 그 선셋 오렌지라고 하는 컬러인데 이게 F바디 M2랑 그 다음 G바디 3 시리즈에도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뒤에 이제 M 퍼포먼스 순정 리어 윙이랑 그 다음 순정 리어 디퓨저 이렇게 두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M2 컴페티션 차량 이제 출시할 때 그 신차를 사면은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옵션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19년, 뭐 20년, 21년 이런 시점에 무상으로 달아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뭐 순정 그대로고요. 저는 뭐 기회가 된다면 휠 타이어 정도 이 차에 이제 265, 35, 18 사이즈로 바꿔서 그 서킷 많이 타거든요. 이 차 순정 상태에서 또는 휠 타이어 정도만 바꾸고
완전히 100% 한계 주행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좀 추가로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말하는 이 차를 100% 컨트롤 할 수 있다는 거는 서킷에서 몇 바퀴 연속 주행하면서 일관성 있는 초가 나올 때 그때를 말하는 거고요. 실내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특별한 건 없고요. 거의 순정 상태 그대로인데 그 M 퍼포먼스 그 카본 튜닝 몇 개 돼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기어봉, 그러니까 사이드 뭐 기어봉 요렇게. 이거는 처음 살 때 그대로 있던 거고 아마 이 부분도 순정으로 나오는 카본 파츠일 겁니다. 나머지는 다 순정이거든요. 시트도 순정. 아 그리고 요거 베리스 마그네틱 패들 시프트, 요거 상당히 만족스럽더라고요. 제가 뭐 이벤트로 당첨돼서 무료로 제공받았는데 이 타격감이라고 하는 이 소리랑 질감 두 가지 다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제일 약하게 세팅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타격감이 찰지거든요. 그래서 강력 추천하는 튜닝입니다. 제가 자동차라는 거를 좋아한 지는 한 7, 8년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뭐 단순히 비싼 차, 슈퍼카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보다는 자동차의 산업, 그리고 이 재밌는 차에 들어가는 공학적인 기술 이런 데 좀 관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동안은 제가 유튜브 채널을 구독자 입장에서 그냥 재밌게 보기만 하다가 앞으로는 저도 소소하게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 근데 영상을 몇 개 찍어보다 보니까 이게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을 말로 재밌게 풀어내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분야더라고요. 저는 그냥 제가 머릿속에 있는 얘기를 풀어내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영상 몇 번만 찍어봐도 말도 두서없이 나오고 내가 무슨 말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새삼 자동차 유튜브를 촬영하는 분들이 진짜 대단하다, 준비를 정말 많이 하고 찍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정 유튜브 채널을 뭐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자동차 유튜브 채널들 수십만이나 뭐 100만이 넘는 그런 채널들도 하시는 말씀들을 하나하나 듣다 보면은 생각보다 오류가 많거든요. 심지어는 자동차 정비를 하는 채널, 제가 정비 채널도 즐겨보고 있는데 그런 채널도 보다 보면은 정비가 아닌 조금 다른 분야, 뭐 예를 들면 튜닝이라든지 자동차 기술적인 내용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금씩 오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왜 저런 거를 모르고 그냥 함부로 말씀하시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저도 촬영을 해보니까 이게 내가 아는 지식이 나도 모르게 그냥 헛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유튜브 채널에서 조금씩 잘못된 정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그 영상 흐름에 크게 방해가 되는 게 아니라면은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넘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시 무슨 일이든 경험해봐야 깨닫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단테의 롤체인지였습니다.